2021 GBC 공립학교 특집방송 오늘도 회를 거듭하며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성장을 하는가에 따라서요. 이 미국 세대 전 세계를 이끌 영적 리더자들의 모습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모님과 교계가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고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 역할이 모두 있음을 배워보게 되는데요. 비단 저희 교계 역할뿐만 아니고요.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반드시 익히고 공부하고 또 대처 방안,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 시간은요.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 담당관이시죠. 주성철 목사님 통해서 법률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무브먼이나 또 서명 작업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때에 받을 수 있는 보호 또는 법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례들 조언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저희가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 뵙게 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우리 스티브 황보 장로님 계속해서 특집방송 통해서 귀한 조언 더해주고 계신데요. 자리해 주셨습니다. 장로님 비가 내리는 날까지 오늘 방송을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비단 언론 뉴스를 통해서 이게 무엇인지만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준비를 네. 하면 할수록 정말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하구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 지금까지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전혀 신앙의 자유에 대해서 규제를 받지 않고 참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요즘 이제 여러분 느끼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못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미국이 큰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점에 와 있다는 것은 과거에는 유럽의 이민자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가 60년대 말까지 왔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민이 다양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세계화 되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은 세계 거의 모든 민족들이 이민자로 미국에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복합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라가 체질적으로 변하는 전환되는 그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교육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같이 이제 출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또 청취하신 분들 가운데 너무 이렇게 이 변화가 상상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도 또 당황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싸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밀어제치는 대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싸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싸워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들이 우리를 밀 때마다 우리는 뒤로 밀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실 지금 많은 우리 한인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대학 갔다가 돌아오면은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너무나 많이 생각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참 굉장히 대화하기가 조심스럽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특집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좀 알고 그리고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가 유권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가 허락하는 정치 행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싸워내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께서 방송 초반에 강조해 주신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 방송을 계속 다루면서 헌법도
법도 제정이 돼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네. 뭐 참여를 하고 문화를 바꾸고 미디어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견고한 이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견고한 세속적인 영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꼭 먼저 이해하셔야 됨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뭐 저희 교회나 커뮤니티 가정 내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도요. 네, 크게 지장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워낙 강하게 이제 그 이러한 문화 흐름이 있다 보니까 네. 법률적 이슈와 이제 맞물리기 시작해요. 맞습니다. 예, 특히 앞서서 목소리 내신 분들은 뭐 수를 당하신다든지요. 네. 꼭 이게 그만한 대가가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네. 쉽지 그런데 않은 그것이 싸움이에요. 예. 점차적으로도 이렇게 심하게 된다고 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화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희 그 태평양 법률협회 한인 담당 주성철 목사님 빨리 전화 연결을 해서 궁금한 거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질문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학교 자녀들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교 내에서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대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쓰게 될 경우에 뭐 학교나 교육국에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허구고요. 네. 일단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네. 그 통합교육국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피지만은 통합교육국 위에는 이제 주법이 있고 주법 위에는 연방법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헌법이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사람들의 그 얘기를 통해서 이제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게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송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그걸 도와드리면 되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다가 단 이렇게 짧은 몇 달 동안 퍼블릭 스쿨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보내시는 연말 인사가 모두 해피 홀리데이로 통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교육국에서 뭐가 푸시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내려오는가 궁금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케이스가 우리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네.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데 결국은 문제는요. 이런 문제가 부각돼 가지고 미디어에 발표는 되지만 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 헌법에서 우리는 종교 자유하고 부모 권리, 내 개인 사생활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얘기하는데 교사들 역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오레곤주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소송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백신을 맞고 안 맞고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협회에서는 백신을 맞아라 맞지 마라 그런 얘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단 거의 개인의 자유가 박탈됐을 경우에 그거 소송을 도와주는 게 저희 협회가 하는 일인데 그 두 사람이 백신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는데 그 소송을 저희 협회에서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미국 헌법에 이렇게 입각해서 봤을 때 이게 승소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공립학교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심지어는 교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면 일단 파이어 시켜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거기 개입을 하죠. 요청에 따라서.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싸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헌법이 아직도 이 주데오 크리스찬 그런 헌법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장로님이 이제 제가 할 말을 미리 해버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네. 주십시오, 목사님. 네. 그 얘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게 미국의 헌법이 바뀌어야 되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내년에 이게 이 시민 발의안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은 아직 되어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제 미국 헌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싸우죠. 그게 좀 귀찮아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일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일일이 그걸 또 소송을 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고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럼 핵심적 질문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본론으로 들어간다면요. 저희가 당장 내년부터 이뤄질 이 이니시에이티브 주민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펀드를 크리스천 스쿨 초이스를 해서 크리스천 스쿨이나 홈스쿨도 지원을 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명을 이제 진행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무브먼을 교회 또는 개인 단체 난프로핏 기관에서 주도해서 서명을 받는다. 이 법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관이 없는데요. 단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공립학교 컴파운드 있잖아요. 공립학교가 소유하는 그 컴파운드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스트리트 옆에 보도 있잖아요. 보도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 시민 발의안 마련할 때 사람들한테 사인 받는 것 같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돼요. 그 대신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 생길 것도 없지만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저희 협회에서는 미국 헌법에 근거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또 판사가 진보성이 있는 판사라도 미국 헌법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미국 헌법 위에 사람이 없고 무슨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미국 헌법이 최고의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 입각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보드에서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도 모르는 것보단 정확하게 알고 나서 참여를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쿨 보드라는 게 어딘가죠? 그 게이트를 중심으로. 아니요. 게이트 바깥에. Public place. 게이트 바깥에, 퍼블릭 플레이스에 보게 되면요. 예. 거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데모 이제 텔레비전에서 데모하는 거 보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데모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청사 안으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학교를 보게 되면 학교 교문 앞에 거기 앞에 있는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못 하고. 거기선 안 되고. 그러나 거기 길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는 인도라고 그러죠. 네. 인도는 그건 퍼블릭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가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한 1년 반 전에 알미니안 제한군인이죠. 우리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알미니안 제한군인들이 거기서 학생들이 나오길래 하교하는 동안에 거기서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단지를 나누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지만은 서류 한 장으로 다 해결됐잖아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공공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공 장소에서는 어떤 시위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1인 시위도 되고 여러 가지 그룹으로 되고 단 그 학교의 컴파운드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럼 교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교회 리더십이 모두 동의하에 이 이니시에이티브 서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결정이 돼서 교회에서 서명을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도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것도 이제 교회도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서명 운동을 한다고 서명 운동했을 때 정치적으로도 많은 사람이 서명 운동 하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렇고 교회 밖에 들어와도 그 이슈가 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고 만약에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왜 안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걸. 왜 안 되냐 했을 때 보면은 우리 공립학교 정책이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공립학교 정책 위에는 미국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즘 학부모님들이 PTA 모임에 참관하라고 저는 자꾸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PTA에서 이런 정책이 만들어져요. 한국의 학부모하고 미국의 학부모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학부모는 정책도 세우고 교사 하이어하는 거, 또 파이어하는 거 이런 거 다 정책에 인볼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제 지금 보면 이민 역사가 점점 가잖아요. 그리고 1.5세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런 상황에서 영어가 불편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사람이 시간을 가지고 가서 참여하고서 우리 자녀가 다니는 그 공립학교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럼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나도 얼마든지 거기서 보이스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 아까 황 부장님이 얘기한 거 똑같은 얘기인데 네.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꾸 지금 이제 믿음으로 뭘 다 한다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좋아요 믿음으로. 근데 야고보서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행한 믿음이 없으면 죽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피해받고 내 자녀가 피해받았을 때 그냥 믿음으로 이겨나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나가서 나의 권익과 권리를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부나 학부모나 학교 통합국에서 우리 학부모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 질문은 두 분께 모두 좀 동일하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성교육이 시작됐을 때 업다운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가 되면서 아직도 일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우리 아들 그때 업다 시켰어요 하고 이렇게 끝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제 이 인종학 에트닉 스터디가 시작되면 내가 그 과목 들을 땐 자녀를 빼내겠다. 이제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결석률이나 회를 거듭하는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지는데 학교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더라고요. 출석률에 예민하잖아요. 또는 교사 재량으로 내가 이 과목은 다루지 않겠다 하면서 생기는 이제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빼서 결석률이 높아진다. 또는 교사 재량으로 이 수업을 조금 우회적으로 가르친다. 여기서 나오는 갈등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어떤 대안들이나 보호가 있을까? 제가 두 분께 모두 듣고 싶거든요. 우리 일단 주성철 목사님 한번 의견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 옵션 opted-out 폼을 이렇게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만약에 내 자녀가 듣기 원치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것이 어떤 과학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거라도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부모의 그 권리가 있거든요. 그 부모 권리를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시간에 정확하게 그걸 폼을 제출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거기서 이제 GPA에 상관없이 내가 학생에게 자습을 시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 학교에서 강력하게 나온다.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기껏 나와봐야 사실 법원에 가면요. 뭐라고 그러죠? 그 얘기가 잊어버렸는데 10번이면 10번 다 져요. 그렇기 때문에 왜 지느냐 했을 때는 미국의 그 종교 자유하고 개인 사생활법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그렇게 되고 지금 공립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하니까 공립학교 출석이 현저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예, 그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도까지 그거는 정확한 그 얘기는 아니지만 22년부터는 홈스쿨링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네들이 지금 보세요. 그 리버사이드나 아니면 샌버디너 카운티의 그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다 클로즈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학생들 어디서 가르치냐? 집에서 가르쳐라. 홈스쿨링하고. 근데 뭐 홈스쿨링 다 해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무슨 교육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관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은 좀 보세요. 이제 종교 교육하는데 이게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 무슬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왜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걸 자기네들이 이제 보이스를 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왜 못하느냐? 우리 학부모들은. 네? 네. 제가 답답한 얘기가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종교 자유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법률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장로님 의견은 그렇죠. 어떠세요? 예, 근데 조금 기술적인 테크니컬 면에서 조금 이제 성교육과 차이가 있는 것은 성교육은 이제 health education이라는 클래스의 한 부분이고 그 안에 있는 한 부분의 성교육이기 때문에 그 성교육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모님과 학생들이 나는 그 부분은 듣지 않겠다고 이제 opt-out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트닉 스터디는 한 세메스터 동안에 필수적으로 졸업하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지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필수로 이렇게 이름이 따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클래스 전체를 opt-out하기는 아마 그러면 졸업을 안 시켜줄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그 성교육도 그렇고 에트닉 스터디도 그렇고 결국은 상당히 지금 과도기적인 시점이기 네. 때문에 이 클래스룸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내가 볼 때는 그 굉장히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주정부나 그 디스트릭 내에서 리더십에서 이런 식의 성교육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더라도 실제로 클래스룸 안에서 교실 안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만약에 크리스천인 경우에는 그분은
신앙 양심상 사실은 안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 반대로 그런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특히 젊은 선생님들은 이 주정부나 이 디스트릭에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또 아주 신이 나서 가르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클래스룸 바이 클래스룸은 좀 틀리긴 한데 에트닉 스터디로 돌아가서 이 스매스터 전체를 이수를 해야지 졸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만일에 퍼블릭 스쿨에 다니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아이에게 그 어떠한 가르침을 받더라도 스스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미리 부모님이 교육을 시켜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주지사가 설명을 한 그 에트닉 스터디 내용에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그 클리어한 그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 있는데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디스트릭 바이 디스트릭이 또 틀려요. 어떤 디스트릭은 그렇더라도 그걸 떠나서 별도로 디스트릭 내에서 그 크리티컬 레이스 티어리의 요소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에트닉 스터디를 필수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학군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주성철 목사님과 특별히 전화 연결 통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과 또 교육의 의무와 법률적 관계,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좀 클리어하게 듣고 싶은 면도 있거든요. 굳이 이런 뭐 인종학 과목이나 성교육 외에도요. 백신 관련 놓고서도 부모님들이 이번에 굉장히 목소리 많이 높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안 보내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백신 의무화 반대한다. 그래서 학교 안 보낸다. 이제 결석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심지어 뭐 프린시플한테 편지까지 쓰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부모님들 많더라고요. 예. 이제 앞으로 이런 이슈가 대두될 때마다 부모님들이 법률적으로 혹시 목소리를 높이면서 염려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무언가 의견을 나타내고 활동을 할 때 저희가 좀 참고해야 될 부분 조금 더 있으시면 조언 주시고 혹시 비슷한 사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성철 목사님. 예, 좋은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동안 많이 이제 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이제 어웨어니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티스페이션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좀 감사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협회에서는요, 뭘 예방을 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내 자유가 박탈됐을 때 그것을 미국 헌법의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그 소송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소송하는데 이제 변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학부모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학교 정책에 그 관심을 쏟아가지고 만약에 우리 자녀에게 불이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보이스를 낼 수 있고 그러면 그 보이스가 만약에 좀 안 된다 그러면은 저희 협회 같은데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을 문서화해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헌법으로 입각했을 때 이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 실제로 뭘 해야 되는 그건 없고요. 사례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학교에 가서 성경 가져가는 거나 이거라도 전도하는 것까지. 근데 아까도 우리 외부 사람은 그 인도에서 전도하지만 학생들은 그 캠퍼스 안에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요. 그 아이들이 영문 시간에 그 영작을 할 때에 내 히로가 누구냐 했더니 만약에 모세나 여호수아를 놓고서 얘기해도 이거 무방합니다. 그것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생님은 그 제목에 대해서 문장력을 보는 거지 그 신앙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즘에는 목소리를 높인다는 데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인데 계속 그렇게 하시고 학교에 이제 관심을 쏟으셔가지고 공립학교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네들이 만들어낸 이슈만큼은 우리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저는 제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슈를 좀 놓고 보면요, 아이들이 안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천 스쿨 다니다가 퍼블릭 스쿨 갔는데 퍼블릭 스쿨 학교에서도 본인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랑 전혀 학교 분위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다라는 거 어린아이들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무엇을 과제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뭐 성경 관련해서 크리스천 관련해서 쓴 책 제목 내용을 썼을 때 엄마 이거 선생님한테 또 혼나면 어떡하죠?って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그런 흐름을 그런 흐름을 아이들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황보 장로님과 주성철 목사님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크리스천 이념과 또 철학 안에서 건강하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조언을 주시고 오늘 좀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먼저 말씀을 주시죠. 네, 그 교육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홈스쿨도 할 수 있고 뭐 크리스천 프라이빗 스쿨에 보낼 수도 있고 공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어떤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관찰하면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것은 부모의 책임은 우리가 집에서 우리 내 자녀의 신앙지도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의 옵션을 사용하시더라도 꼭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가 해야 하는 책임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옵션을 퍼블스쿨에 보내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아이라면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라면은 퍼블스쿨에 보내도 제가 볼 때는 늘 가까이서 그 아이를 관찰하면서 그 아이가 그 세상 속에서 그런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신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성철 목사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황 부장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 가지 나서 우리 케이스가 그런 게 많은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었는데 교정 밖에서 전도하다가 그것이 부당해서 정학을 3번 받고 이제 퇴학을 받기 직전에 있었는데 이 학생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나 집안에서나 교회에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스스로 많은데 그 많은 학생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그 만난 컨빅션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서서도 자기가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황 부장님은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그 얘기 자체가 이 교회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모님들이 인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립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에 좀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인식할 수 있는 비성경적 세속적 문화가 가득한 굉장히 강력한 이 세대 속에서 부모의 역할 반드시 더 강력하게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더 막중해짐을 오늘 배워보게 됐습니다. 귀한 법률적 조언 통해서 오늘 저희가 앞으로 대처하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저희 GBC 공립학교 특집 방송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또 혹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특집 방송 이루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이 공립학교 특집 방송은 미주 복음방송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매번 패널 분들을 통해서 다루었던 방송 다시 한번 종류별로 주제별로 이슈별로 다시 보기 듣기 가능하고요. 부모님들에게도 많이 쉐어해 주셔서 도움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태평양 법률그룹 한인 담당관 주성철 목사님, 스티브 황보 장로님 두 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